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수년간 정치 검사들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켰던 적폐들의 프레임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상황이 대역전됐습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시작을 해서 매번 명절 때마다 이재명의 이름을 밥상에 올려 톡톡히 재미를 보는 그 재미에 빠져 이번 추석 명절에도 또 한 번 밥상에 올려 재미를 보려고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한동훈의 이름과 윤석열의 이름이 추석 밥상에 오르며 상황은 대반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시간,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추석 당일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나라 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 교수가 머리를 감싸주며 기함한 영상이 화제가 됐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현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설명하며 윤석열에게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12월 정기 국회 때까지 정쟁을 좀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이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다.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라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 기대한다 라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진정성을 보면 진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심리적인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문하고 있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 여당이 야당을 향해 주문해야 하는 말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디에서도 정치적인 계산을 엿볼 수 없습니다. 모든 공은 윤석열 정권 니들이 다 가져.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민생이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독재 정치 작작하고 팔 걷어붙이고 같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정어린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없습니다. 지난 영수회담 제안 때는 피의자 신분인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회피를 하더니 이번에는 곧바로 거절을 못하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렸다는 소리죠. 받아들이자니 전에 내뱉었던 말이 있고 또 안 받아들이자니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고 상황이 급 반전된 상태라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라 봅니다. 대신에 국힘당이 입장문을 대신해 격에도 맞지 않는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의 책임을 희석하지 말라라며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솔직히 바지 사장 당대표 김기현하고 나눌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눈치 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정을 못하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당대표 만나 어디 써먹을 데가 있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죠. 이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작 수사를 핑계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이냐라고 후려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라 라고 재차 요구를 했고, 김용민 의원은 여야 대표 회담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었으면 단식 때 찾아갔어야지 영수회담 방해도 참 가지가지다. 대통령도 옹졸함과 그 두려움 버리고 회담에 응해라 라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수십 일을 단식하는데 인간적인 도리조차도 안 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여야 대표 회담 응하라고 개아리를 터는 것 그야말로 개그죠. 국민들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제안과 윤석열의 무반응 그리고 국힘당의 반응을 보며 추석 밥상에서 가족들끼리
어떠한 대화를 주고 받았을까요? 야, 이거 누가 대통령이야? 이거 여야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해서 이번 추석 명절 민심은 이재명의 압승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여권의 관계자는 매경답컨과의 통화에서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민주당에서는 신의 한 수다. 우리 당엔 이보다 큰 악재일 수가 없다. 민주당이 갈라지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순식간에 국정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이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섰고 우리 당도 민생 챙기기에 나섰는데 추석 밥상 이야기거리를 빼앗기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이 지도부 구성원들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 입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세는 이재명의 민주당 압승으로 결론 났다고 봅니다. 특히 이 영향은 다음 달 11월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그 영향이 끼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세의 바람은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지버릇 남 못 준다고 계속해서 수사권을 앞세워 새로운 이슈로 물타기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발악은 하겠지만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최상병 사건 특검 등등 산적한 특검 현안들이 많아서 국면 전환용 물타기 역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조사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광주 MBC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한 더연합 정치미래 대표 김명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러면 누가 또 물망에 올라 있습니까? 최고위원들의 자리에? 제가 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 후임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 양반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정면으로 대응해가지고 탈탈 털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임기를 마치고 지금 역으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 좀 전투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평판 아직까지는 전투력이 강한 분으로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긴 분으로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송갑석 대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라면 이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병상에 있으면서도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늘 국민밖에 없습니다. 심리적 대통령에서 실질적인 대통령이 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이 궁지에 몰린 검찰이 국면전환 시도를 위해 느닷없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검찰의 악랄한 정치 수사에 맞서 전투력을 올리며 맞서고 있는 상태죠. 이후에 본인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압수수색 받지 않겠다. 검찰 앞에서 천막치고 싸우겠다. 전쟁은 시작됐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정치 검찰 살아있는 동안 용서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 무도한 정치 검찰 심판합시다. 진교훈 후보의 압도적인 선거 승리 지원을 위해서 6일로 예정된 릴레이 국민 농성은 10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강서구에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릴레이 농성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신청을 받고 계셨는데 링크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잡범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도록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